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난 4월 고용지표에서 신규 일자리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실업률도 더 낮아져 연준이 기대했던 노동시장의 주춤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던 연준이 고심을 하고 있다는데 시장에서는 2월과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에 비해서 4월 증가폭이 다소 내려갔다며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보면은 고용시장이 완만하게 둔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우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사장이 최근 은행 위기 사태와 관련해 은행 예금을 전액 보장해 줘야 한다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예금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은행 위기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4월 이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연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신규 일자리와 실업률이 모두 아주 좋았습니다. 신규 일자리는 지난 4월 한 달가 25만 3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예상치 18만 개를 훨씬 더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7만 3천 개나 초과했죠. 그 실업률은 3.4%로 그 전달인 3월에 3.5%보다 0.1%포인트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3.5%도 완전 고용 수준인데 3.4%까지 내려갔으니까 대단하고 또 시장 예상치도 3.6%였는데 그것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시장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 1년 이상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고용시장의 강세는 여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참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금리 인상하면서 긴축을 이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4월 고용지표를 보면 이 신규 일자리 숫자를 분야별로 분석해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시장의 강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전문 사무 서비스업 4만 3천 개가 늘어난 걸 비롯해서 보건의료업도 4만 개가 늘어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급증했고요. 레저 접객업에서도 무려 3만 1천 개 일자리가 새롭게 늘어났습니다. 금융업은 사실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했고 시그네처뱅크도 파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한 달간 신규 일자리가 약 2만 3천 개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업에서도 이렇게 증가할 정도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한 지금 저력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연준은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나빠지길 기대하고 기대하죠. 있는데 네. 지난 1년간 그 긴축했던 게 역대급 네. 긴축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동시장이 좀처럼 둔화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일자리 과열이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그만큼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얼마 전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잡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싫다고 그랬잖아요. 예? 잡을 안 갖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구인난이 컸습니다.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 사람을 구하는 그 기업들 간의 경쟁이 벌어져서 기업들이 왜 뭐 보너스 더 준다. 막 이런 경쟁을 펼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점점 올랐어요. 임금이 오르니까 돈을 많이 주네. 그러면 일해야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고 4월 임금을 보면 이번 고용지표를 보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0.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가 0.3%였는데 이걸 0.2%포인트 상회할 정도로 임금 인상이 계속됐고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4%가 증가해서 임금 상승의 폭이 커졌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34.4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인 3월과 수치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하는 시간은 같은데 임금은 더 오른 거죠. 이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점점 더 일자리를 더 찾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금이 인상되니까 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기업들도 그렇게 임금을 인상시키면서까지 좀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동시장에 둔화되지 않고 있어서 연준이 고민이 많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그 연준은 고용지표가 좀 주춤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랬던 상황입니다. 이번 5월 FOMC에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밟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상 단행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어요. 그때 주택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매우 과열돼 있는 노동 시장도 더 완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고용 지표 나온 걸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노동 시장이 지금 이 정도라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의 의미를 살펴보면 노동 시장이 진정이 돼야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인 2%대까지 내려간다고 이제 확신할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발표된 4월 고용 지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해도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이러면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6월 FOMC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월 지금 13일, 14일인가요? 네, FOMC 맞아요. 회의가 네. 이게 그때 금리 동결이 유력시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예, 그래서 시카고 패드와치에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아직 동결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 연준이 이렇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냐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임금이 지금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줄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는 생산자지만 일을 하면서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이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높아지는 거죠. 임금이 올라가니까. 근데 소비 여력이 높아지면 물건값이 내려가지 않죠. 서비스값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물가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그래야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이제 금융위기에 좀 대응을 하겠는데 아직은 좀 물가에서 손을 놓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4월 고용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지 않나요? 네, 그렇죠.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금 막아주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 고용 지표를 보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한 다음에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기 전에 바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기 전에 이제 금융 위기, 은행 위기 쪽을 디펜스 해준다면, 즉 동결로 갔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제 금리 인하로 가게 된다면 완전한 경기 지금 어느 정도 경기 침체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완전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볼 때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 연착륙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연착륙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좋은 시나리오 아니냐, 이게 일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걱정스러운 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어제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1년간 예상 인플레이션율 중간값이 4월에 4.4%가 나왔어요. 전월 3월에 4.7%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연준 목표치가 2%인데 4.4%니까 여전히 2배 이상 높단 말이죠. 그리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9%로 2.8%에서 0.1%포인트 더 올랐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6%여서 2.5%보다 역시 0.1%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0.1%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떨어진 게 아니라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가 완화시키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 수가 있겠구나. 이게 물가가 떨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빠르지 않게 아주 느리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이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동결로 가도 될까?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느리게 떨어지는 물가가 다시 바운스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연준이 6월 중순에 열리는 다음 FOMC 때까지 굉장히 좀 고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 CPI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소식인데 은행 위기 사태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언급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워런 버핏 회장이 현재 은행 위기 상태에 대해서, 은행 위기 사태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설명했는데요. 은행에 대한 예금 지급 보증 한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높이냐 하면
모든 예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FDIC가 지금 25만 달러까지만 보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예금에 대해서 전액을 다 보장해라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제가 전해드렸죠. 스티브 무누신 전 재무부 장관이 LA에서 열린 밀컨 컨퍼런스에서 은행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해서 예금 지급 보증 한도를 100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워런 버핏 회장은 더 나갔죠. 100배가 아니라 전액을 보장해라. 전액을 보장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 회장이나 스티브 무누신 전 재무장관이나 지금 비슷한 시각인 것 같아요. 은행 위기 사태는 이런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극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워런 버핏 회장도 현재 그 은행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 한도액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그 25만 달러까지만 보장하잖아요. 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게 본인이 원해서 넣어놓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상 뱅크에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놓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강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은행이 잘못해서 망하면 무슨 이유로건 은행이 망하면 고객들이 그 책임을 지면 안 되는 거죠. 고객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맡겼는데 원금은 찾아야 될 텐데 그걸 안 해준다, 개런티 안 해준다. 그러면 은행에 계좌를 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워런 버핏 회장도 스티브 무누신 전 재무장관과 마찬가지로 예금 지급 보증액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한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뭐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네, 강경한 네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브 또- 무누신 전 재무장관은 지급 보증액을 이제 100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보증액을 2,500만 달러까지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워런 버핏 회장은 더 나간 거죠. 2,500만 달러가 됐건 5천만 달러가 됐건 은행에 예금을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예금을 했으면 그 돈은 보장해야지. 그걸 왜 그걸 보장을 안 해주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금 액수와 관계없이 전액을 보장하라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전액 보장이 맞죠. 개인이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은행이 망했다? 맡긴 돈은 가져올 수 있어야죠. 가져올 수 있어야지.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근데 이제 은행이 과연 이렇게 그 망할 때 예금액을 전액 반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이제 이런 점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워런 버핏 회장은 그겁니다. 은행이 망할 때 이 은행에 맡긴 돈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은행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절대 은행에 갖다 놓지 않을 것이고 그럼 은행은 점점 힘들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은행의 이 위기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예금 전액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뭐 행동으로 나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회장은 지금 사실 그동안 많은 은행주에 투자했는데요. 최근에 은행주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예전만큼 은행들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은행들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 워런 버핏 회장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워런 버핏 회장이 투자를 줄인다는 건 은행들에게는 큰 악재입니다.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이런 대형은행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같은 지역은행 보유 지분도 크게 좀 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재 그 워런 버핏 회장이 그나마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밖에 없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 13%를 보유해서 사실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입니다. 워런 버핏 회장이.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한 모든 은행 지분을 완전히 다 털어버렸거나 또는 상당한 정도 처분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 회장의 이 같은 행동을 보면 워런 버핏 회장이 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도 많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나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워런 버핏 회장 같은 사람을 보면서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회장의 이런 그 발언이 심상치 않은 거고요. 그 은행들이 워런 버핏 또 은행이 아니라 그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당국이나 또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은행의 이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제도 개혁이 좀 많이 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 필요하겠습니다. 같아요. 그래야 워런 버핏 회장이 다시 은행 주식을 사줄 거고요. 그렇게 돼야 사람들도 다시 또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은행들이 말로만 우리 은행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해봐야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